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화면 좌측 아래에 찾아보기 문서 오후 크마리거 이론 엑셀 기능 정리 파일 일단 기본적인 함수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교재에 있는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해서 같이 실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좀 제 수업 스타일은 뭐 내용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셔서 잘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표기를 좀 잘 해놓습니다. 일부러. 자, 오늘은 어제 지난 시간에 서미트스까지 하셨죠? 자, 그 밑으로 갑시다. 하고 뭐 실습 예제도 좀 하시고요. 자,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3인가요? 아무나 되시죠? 나머지는 10.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을 표현하기를 용어로 쓴다면 몫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다음 10은 나머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럼 혹시 100은 무슨 용어를 쓰죠? 30은 무슨 용어를 씁니까? 혹시 재수라는 표현이나 비재수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한자 표현이거든요. 한자 나눌 재자라고 하는 한자인데 재수 나누는 수. 그럼 혹시 나누는 수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나누기 어떻게 배우셨죠? 나누기 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뭐 어쨌든 저도 배운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없지만 제 때는 나누는 수, 뭐 나눔을 당하는 수, 비재수 뭐 그렇게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비재수, 재수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일은 몫을 구하는 함수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는 또 함수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는 함수 코센트라 그러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코센트 함수 인수 공부할게요. 자, 근데 아마 교재 81, 82, 83페이지에 보시면 아마 코센트라는 함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일부러 추가시켜 놓은 거고요. 그, 몫을 구하는 함수는 직접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용. 그리고 이건 크말 1급에는 이제 이 함수가 나오는데 크말 2급에 이 함수가 안 나옵니다. 몫을 구하는 방법, 다른 방법을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빈셀 선택하시고 일단 코센트라는 함수가 몫을 구하는 함수다. 수식에 함수 삽입. 자, 마법사 창이 나타나면 범주는 분류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모두라고 해주시고 알파벳 순서 나열되어져 있고 코센트 함수 찾으시고 Q입니다. Q, K가 아니고 코센트 확인. 자, 뉴머레이트 밑에 피제수 보이세요? 피제수라는 거 100. 두 번째 인수 제수라는 용어 보이세요? 제수 30. 자, 그래서 확인해서 나와보시면 몫이 3이다. 자, 그 다음 나머지를 구하는 MOD라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이것도 마우스에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범주 모두 MOD라는 함수 찾으시고 MOD 확인. 넘버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수 피제수 100. 그다음 디비전 나누는 수 제수 30. 그리고 확인.
치면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자, 실수에서 정수분만 표시한다. 자, 실수라는 건 소점이 들어가는 이런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120.35 뭐 이런 것들. 그걸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뭐 숫자니까 아무 처리 없이 그냥 기출명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실수죠. 소점이 들어가는 이런. 그 중에 정수 부분만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의미의 함수인데, 그래서 정수가 수학 용어로 인테저라고 씁니다. 인테저. 그 앞자리를 따서 in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t 가로 열고 함수명은 대문자로 입력하든 소문자로 입력하든 엔터 치면 대문자로 바뀐다. 자, 가로 닫고 이 보시면 넘버죠, 넘버. 바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눈에 익었으니까. 자, 엔터. 자, 그러면 잠깐만요. 크말 2급 시험에 몫을 구하는 함수, 코센터나 함수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크말 2급 시험에서 몫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설명을 좀 하고 갈 겁니다. 자,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값으로 1.33333 정도 나올 거고요. 9를 4로 나누면 2.25 정도 나올 겁니다. 11을 3으로 나누면 3.66666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암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자면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2.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3. 그러면 뭔가 규칙성이 보이세요? 네? 몫이라는 건 두 수를 나누었을 때 실수값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어느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몫이라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왼쪽 편으로 넘어오셔서 자, 이걸 두 수 100과 30을 나누어 엔터를 치면 실수값이 나타날 거고요. 이 실수의 어느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몫이다 라는 규칙. 아마 어딘가에서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겁니다. 그래서 크말 2급 시험에 요 몫을 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어떤 수학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미 어디선가 배우셨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반올림, 라운드라는 함수 있습니다. 반올림이 뭔지는 아시죠? 반올림 계산 어떻게 하죠? 특정 기준 위치에 값이 있기만 하면 5 이상일 때의 값이면 한 단위 올려버리고 5 미만의 값이면 버려 없애버리는 그런 계산법을 반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올림을 하려면 데이터의 종류는 당연히 숫자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숫자 데이터면서 반올림을 해요. 우리가 보통 반올림 하라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죠.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반올림을 해야 될 기준점,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자릿수라고 표현합니다. 자릿수. 자, 대표적으로 하나만 할게요. 자, 인수 공부.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라운드 함수 찾으시고 라운드 확인. 자,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1, 2, 3, 4, 5, 7, 8, 9. 자, 밑에 넘 디지트. 자, 이거 영어 단어 옆에 자릿수라고 하는 자릿수인데 이 S 붙었죠. 개수 개념을 해석하라겠죠. 그럼 요거 자릿수를 나는 수직선을 꺼봅니다. 이것도. 그리고 원점은 어디냐면 소수점이 원점입니다. 0입니다. 0. 0점. 자, 그러면 내가 플러스 기원 아직 생략한다 했으니까 자, 2라고 입력을 하면 자릿수값 2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1을 입력을 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자, 왼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0이 되겠죠. 0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보통 이제 정수값까지 표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이제 또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값이겠죠. 마이너스 1.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표시. 이제 정수값의 0이 이제 끝자리에 0이 하나 보이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2.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그래서 1, 10의 자리까지 0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릿수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가지고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뭐 여기 또 필기시험에 나오면 정답이 맞는 것은 결과값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찾으실 때 저 자릿수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2라고 입력을 하고 나갈게요. 의미가 뭐라고요? 소수 세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 확인. 자, 그다음 올림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림은 특정 기준의 즉 자릿수의 값이 있기만 하면 하나 올려버린 한 단위 올려버린다는 개념이죠. 바로 하겠습니다. 올림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라운드업 바로 열리고 넘버 숫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게요. 인수와 인수의 구분은 콤마로 자릿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 제로 하죠.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표시, 정수값까지 표시. 가로 닫고 N. 자, 그 다음 반올림을 아신다 그러면 내림도 아실 겁니다. 특정 자릿수의 값이 있기만 하면 없애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걸 함수로 라운드 다운이라고 합니다. 내림 이걸 라운드 다운. 숫자 데이 1, 2, 3, 4, 5.6, 7, 8, 콤마 자릿수 이번에 마이너스 1 할까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 즉 0이 두 개가 표시가 될 거라 정수 자리에. 자, 버림이라는 계산을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라고 하고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서 있는 예제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시면 내림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말 2급에. 크말 2급에서 뭐 수학적으로 뭐 깊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의 의미가 뭐고 그 함수를 잘 내가 잘 뽑아내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의미니까 버림하는 함수 트렁크라고 합니다. 그냥 결과물은 내림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트렁크 인수 똑같습니다. 넘버 숫자 데이터 이것도 없애버린다는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2. 자, 비교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들 여기까지는 하고요. 그래서, 내리마는 함수가 라운드 다운입니다. 버리마는 함수가 트렁크입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만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 요 기호 어떻게 있죠? 요거 어떻게 있습니까? 수학 기호로. 오케이. 절대값 마이너스 123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대값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5를 플러스로, 플러스 5도 플러스로 처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ABS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값 표시하는 함수 ABS 가로 열고 넘버 숫자 데이터 필요 마이너스 123 그러면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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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로 바꿔준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1분 뒤에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네. 제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도 믿는 눈빛이 아니죠. 관심을 전혀 안 가지시는군요. 관심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자, 1분 뒤에 가르쳐 드릴게요. 플러스 연산자는 잘 아시죠? 뭐 하는 겁니까? 더하기 합계 계산하는 함수죠. 연산자죠. 합을 계산해주는 함수가 뭡니까? sum.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다. 캐럿이라고 하는 연산자, 지수 성수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10의 4선. 결과값 얼마? 만. 기억나시죠? 자, 그때 이 10을 미치라고 표현합니다. 수학용으로. 그 다음에 4를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합계 구할 때 sum 함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수 성수를 계산해주는 함수 파워라는 함수를 씁니다. 파워. 이퀄 파워.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어려운데 그냥 넘버 및 10, 콤마 파워, 지수, 몇수, 뭐 용어가 뭐 그런 성수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4. 그다음에 이게 10의 4성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n.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혹시 랜덤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랜덤. 게임 하지 않으세요?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뭐 랜덤이라는 용어 쓰시잖아요. 자, 그럼 이게 번역을 하면 무작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작위. 무작위. 자, 그러면 무작위 추출 뭐 이런 표현인데 무작위. 그러면 무작위 추출. 그럼 뭐 도대체 뽑는데 어떤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에서는 숫자에서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무작위로 뽑아낸다. 어떤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n분의 1이다. 그 수학용어로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어떤 숫자 값을 뽑아낸다의 경계에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그걸 이제 좀 어렵냐고 이야기로 난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난수. 그래서 랜덤이라는 단어의 앞 글자만 따서 랜드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이퀄 랜드 바로 열고 닫고 이게 함수의 특징이 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트. 그러면 어떤 값이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n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 있는 값하고 제 값하고는 결과값은 틀립니다. 왜? 확률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자, 랜드 함수의 셀 다시 선택하시고 F2번 키나 더블 클릭 수직 이미지를 이용해서 수정 상태, 편집 상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엔터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값이 똑같이 나올 확률은 극이 또 드물겠죠. 어떤 값이 나올 확률은 n분의 1.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제가 방금 이번 주 로또 번호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방금 배웠던 랜드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로또 번호 뽑는 기계를 즉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로또 번호가 1부터 45까지인가요? 관심 없어요? 요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다른 방법 없어요. 개체에서 용 나는 시즌은 요즘 지났잖아요. 돈이 있어야 이제 용이 되시고 요즘은. 돈 없으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30초만. 자, 뭐 어떤 스포츠 같은 것들 이렇게 하려고 보더라도 장비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돈이 뭐 1, 2만 원, 몇십만 원씩 들어가는 게 보통이니까 뭐 좀 좋은 거 사려면 한 몇백도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운동 경기든 간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운동도 못하는 거고. 생각해 바쁜 사람한테 뭐 운동하러 간다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으로 운동하고 계세요? 젊으니까 안 하고 계시죠? 네. 자, 어쨌든 젊을 때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로또 번호 뽑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사실은 학원 제가 처음 일을 할 때 수업을 할 때 처음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랜드 BT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두 함수는 제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저기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실제 시험에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라고 목록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실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나 뭐 어쨌든 랜드 BT라는 것도 있거든요. 랜드 BT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랜드 BT. 랜드니까 뭐 확률 이야기겠죠. 이거 대충 느낌상. 바로 이거. 자, 바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바텀이라는 인수는 최소 정수값입니다. 1, 탑은 최대 정수값입니다. 즉, 두 정수값 사이의 임의의 정수값을 뽑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1부터 45 중에 어떤 특정 함수, 숫자 정수값을 표시해준다. 그게 n분의 1, 45분의 1. 방금 6개의 번호 보셨나요? 이번 주 로또 번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립니다. 걸릴 것 같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아니죠. 딴 데가 있겠죠. 자, 함수 통계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교재에 있는 이제 관련 문제들 한번 실습부터 한번 해볼 겁니다. 교재 페이지는 88페이지. X, 자, 준비되셨어요? 자, 엑셀의 평균값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기억나세요?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는 암산할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365. 자, 죄송합니다. 평균 73. 자, 그럼 평균 계산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이건 알고 어제 배웠잖아요. 에버리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농담이었습니다. 옆구리 쿡 찌르면 합계 구하는 함수가 뭔지,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뭔지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도 어제 하셨던 썸처럼 인접해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이 내용 어제 합계 계산했던 이 내용과 지금 거의 같습니다. 그냥 평균만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만.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평균은, 자, 그러면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다 찾을 거고요. 암산하시라 그러면. 그 다음, 엑셀의 평균을 계산하면 엑셀 범위 내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요 값들을 뽑아서 평균값을 계산하겠죠.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상태 표시줄에 요약 정보인 평균 개수 합계값들이 보인다. 75라는 값이군요.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이고요. 엑셀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조건이 몇 개? 한 개의 영업부 조건값, 한 개의 조건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평균 계산하는데 사용한 함수 average, 조건 처리하는데 if 함수. 그래서 합쳐서 average if라는 함수가 생겨났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한 번 더 복습합니다. average if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자, 이제 sumif 함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내에서 조건값 영업부를 찾았죠. 자, 그럼 두 번째 인수 기준 조건, 여기는 값입니다. 값.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숫자 값이나 문자 값이나 식도 있었죠. 70 이상이라 해서 쌍따옴 변수 처리해야 된다는 거. 식도 있었고. 지금은 문자 값 영업부라는 값 직접 입력.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뭐 서미프 할 때 합계 구할 범위가 따로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평균 구할 범위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평균 구할 범위. 액세스 범위.
확인. 하셨던 내용 중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복수. 자, 그다음. 자, 그다음 내용. 부스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점 이상인 XS의 평균. 자, 요런 거 이제 읽으시면서 조건 찾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스가 영업부 조건, 엑셀이 7점 이상 조건이 그래서 XS의 합계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응?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꼭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문맥에 이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이건 뭡니까? AND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AND 조건.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자 그러면 부수가 영업인 것 찾고. 엑셀이 7점 이상.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S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140 정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 두 개 이상이게 있죠.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평균 계산 에버리지. 조건 if. 조건이 두 개 이상. s. 그래서 sum if 쓰라는 함수가 생겨나고 어제 죄송해요. 에버리지 if 쓰라는 함수가 생겨나고 어제 sum if 쓰라는 함수 하실 때 첫 번째 인수 계산하는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라고 주의사항 거 드렸던 것 같고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식에 함수 삽입 에브리지 if 수단함 찾으시고 확인. 자, 계산할 부분이 먼저 옵니다.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AND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영업부라는 문자값 직접 입력 쌍따옴표 묶고 값입니다. 값. 자,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자, 여기 숫자 값을 입력하거나 텍스트 값을 입력한 식 70 이상. 이게 조건식이라고 하는 식. 그러나 형태적으로 여기는 값의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문자 데이터로 취급하셔서 쌍따옴표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따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시킬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값이란 개념에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문자 숫자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 데이터다.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값 70 보이네. 확인.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계산한 방법? 우리는 조건 처리해서 책임력이 남아있는 녀석을 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요? 전체 계산할 범위에다가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을 뭐 한다고요? 버려버린다 그랬습니다. 버려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녀석을 가지고 평균 계산한다. 그게 분명히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긴 물론 몰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원리로 함수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 자, 그 밑에 표 보이시죠? 이 표. 자, 진행할까요, 이제? 이 표를 보시고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됐어요? 인원수 몇 명? 5명? 네? 이 표를 보시고 혹시 5명이라는 그 근거는 이건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이거 보고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사람 생각은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5거든요. 5. 숫자값 5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있네요. 각각의. 그러면 인원수를 얘기를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엑셀의 숫자 데이터 개수도 5죠. 그러면 개수를 구할 때 요 엑셀의 숫자 데이터 5개도 인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필요한 게 5니까. 그래서 엑셀에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합니다. 바로 할게요, 이거. 자, 이퀄 카운트. 왜냐하면 sum이나 뭐 average 같이 그런 개념입니다. 카운트. 물론 value라는 인수가 들어가는데 value라는 인수 어제 입부할 때 잠깐 나왔지만 자, 저 소리 듣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목소리 톤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4시간 동안 수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자, 밸류라는 건 데이터의 종류 모두 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를 다 숫자를 뭐든 다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종류든 다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이 녀석 카운트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만 헤아려서 계산해 준다고요. 이 범위 안에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죠. 그래서 자, 그럼 이렇게만 보여주면 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equal count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자,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겠다고 합시다. 저걸 설정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게 만약에 설정 자체도 잘못되면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샵 뭐뭐뭐 기억나세요? 오류 메시지라고 잘못된 표시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그러면 저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럼 카운트 역할이 뭐라고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식의 형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수를 계산하려면 방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인원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수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녀석을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를 자 특정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해주는 데이터라는 게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카운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건 count A, count all 뭐 이렇게 이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카운타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저는 count A라고 읽겠습니다. count A. 그래서 value. 그럼 여기를 선택하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문자 데이터 5개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5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ount A. 데이터의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이렇게 선택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숫자 데이터 5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5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걸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간혹 좀 많은 인원들이 이 count A라는 함수가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좁은 생각이잖아요. 어떤 데이터 좀 상관없죠. 자, 그 다음 이걸 count A 한 번 더 작성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부서 범위 설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죠? 문자 데이터 4개 있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비어있는 셀, 즉 데이터가 없는 공란이라고 표현해드렸던 빈셀이라고 표현해드렸던 내용은 따로 카운팅하지 않는다. 응? 범위 안에. 이 특징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카운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equal count 바로 이렇고 액세스 범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파악해주는 카운트라는 함수인데 그 안에 지금 비어있는 셀이 보이시죠? 그러면 4라고 대답을 하겠죠.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범위 내에서 B에 있는 셀이 몇 개 보이죠? 2개. 그러면
저런 걸 카운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카운트 개수, 블랭크, 빈셀, 공란이라고 해석합니다. 빈셀, 공란의 개수. 이꼴 바로 카운트, 블랭크, 따르고 특정 범위 설정. 안에 비어 있는 셀이 공란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자, 그 밑에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는 부서가 영업부. 그렇게 있네요. 3명 있네요. 자, 부서가 영업부. 자, 인원수죠. 뭐 인원수를 개수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표시하겠다. 그래서 개수 계산하실 때는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만 하면 그게 곧 개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 조건 한 개,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생겨나겠죠.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 개의 조건값에 맞는 조건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카운트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크리테리아 조건 기준값, 문자값, 영업부를 찾겠다. 그리고 조건만 나열해주면 알아서 카운팅이 되어집니다. 이 녀석은. 그래서 따로 다른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닫고 엔터. 자, 그 다음 내용을 내려갈까요?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의 연수.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보이세요, 이제? 엑셀이 7점 이상이라는 조건 보이세요, 이제? 똑같은 걸 반복시켜드리는 이런 빨리 조건들 찾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조건이 몇 개죠? 2개 이상.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문맥에 보니까 뭐면 이면서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면서. 그러면 이거 엔드 조건이구나. 두 조건을 그러면 7점 이상. 그래서 개수 인원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개수, 카운트, 조건, if 2개 이상이니까 s라는 함수가 생겨나고요. 이것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걸 count, if, 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값, 이거 조건만 나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값, 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그랬고요. 저는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영업, 직접 입력, 땅땅 빈 것이, 콤마.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엑셀 범위, 콤마. 7점 이상, 쌍따옴 빈 거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계속 나열해 나가시면 되고요. 지금은 2개까지만 작업을 할 겁니다. 2상 작업을 하겠습니다. 갈아 닫고 엔터 치니까 2명이 존재하네요. 이 정도를 보니까 마무리되신 것 같은데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12, 20, 30, 45, 10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값이 얼마죠? 가장 작은 값이 10. 이걸 우리가 최대값, 이걸 최소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최대값은 영어 단어로 맥시멈이라고 이야기해요. 맥시멈의 앞자리를 따서 맥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할게요. 100만 개나 되는 숫자 데이터에서 맥스, 지금 5개가 아닙니다.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최대값을 표시해 주세요.
가장 큰 값을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최소값, 가장 작은 값, 미니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용어를 쓰고 그 앞 세 글자를 따서 mea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최소값을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어디서? 100만 개나 되는 데이터에서 숫자 데이터. 가깝고 이 녀석이 알아서 해주겠죠. 자, 밑으로 갈게요. 자, 10부터 50까지 데이터에서 100만 개입니다. 두 번째 큰 값이 얼마죠? 40. 두 번째 작은 값이 얼마죠? 20. 암산되죠? 자, 100만 개쯤 되면 암산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몇 번째 큰 값을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lat이라는 함수.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lat 확인. 자, 또 새로운 인수가 나오네요. array. 자, 요 array라고 하는 인수는 이것도 그냥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일단. 다음에 또 array라는 인수가 또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좀 추가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그냥 데이터의 범위, 셀 범위 개념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10부터 50까지 범위. K 몇 번째, 1 첫 번째, 2 두 번째, 3 세 번째 큰 값을 라지 큰 값을 표시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 큰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하게. 자, 두 번째 작은값 찾겠다. 그러면 라지의 반대 단어가 뭐겠습니까? 스몰 좀 되겠죠. 두 번째 작은값 찾겠다. 스몰. 이건 바로 하겠습니다. 스몰. 바로 이거. array 뭐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일반적으로 셀 범위라고 해석합시다. 자, 콤마 k 몇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 작은값을 찾겠다. k 가로 닫고 엔터. 밑으로 안 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방향. 위로 올라갑니다. 자, 혹시 최대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큰 값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응? 최대값을 첫 번째 큰 값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면 방금 몇 번째 큰 값이라는 함수 배웠나요? 응? 라지. 그러면 맥스 대신에 라지라는 함수를 써서 처리할 수도 있다. 라지. 콤마 K 몇 번째, 첫 번째 1. 엔터.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드렸잖아요. 최소값을 다르게 해석하면 첫 번째 작은 값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방금 몇 번째 작은 값이라는 함수를 배운 적 있네요. small. 자, 이거는 small array 데이터의 범위 k 몇 번째 첫 번째 small 작은 값 가로 닫고. 그래서 시험에 이게 실기 시험에 이 두
함수가 나온 횟수를 비교해 보면 반반입니다. 반반. 최대값 찾을 때 이게 나오냐 이게 나오냐 최소가 반반이고요. 정도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라지 스몰로 나왔다.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 난이도가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거의 직관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거니까. 많이 연습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어떤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꼭 특정 함수 하나만 있느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경우가.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함수를 잘 또 활용을 해보면 값을 찾아내는데 또 다른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스 라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나면 이게 사실은 스스로 나오면 제일 좋은 겁니다. 저게 스스로 나올 수만 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하고 우리는 반복하면 되니까.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혹시 분산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표준 편차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마 통계에 관심이 있어서 뭐 통계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뭐 그렇겠죠. 통계 쪽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뭐 하는 내용입니까? 표준 편차가 뭐 하는 내용입니까? 질문하면 저도 모릅니다. 알아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분산의 용어가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베리에이션의 앞자리를 따서 분산 계산해 주는 함수 VAR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VAR. 그다음 표준 편차는 용어가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의 앞 글자만 따서 stdev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10에서 50까지의 데이터에서 분산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그냥 분산 계산 함수 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분산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VAR 가로 열고. 자, 잠깐만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분산을 계산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평균값을 알아야만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평균을 계산하려면 무슨 데이터의 종류가 필요하죠? 평균이니까 숫자 데이터의 종류가 필요하죠. 그럼 분산을 계산할 때도 무슨 데이터의 종류가 필요하다고요? 숫자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분산을 계산하라. 그러면 엔터. 그러면 25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느냐를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통계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특정 분야에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네?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함수명 정도만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자, 표준 편차값은 또 원래 분산에다가 루트 있죠, 루트. 제곱권이라고 하는 루트를 씌우면 250의 루트 제곱권을 씌우면 그게 표준 편차값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를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따로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죠. equal stdev라는 함수를 쓰고요. 가로 열고 10부터 50까지 이 내용. 네? 표준 편차 그러면 뭐 직관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듣는 용어 중에 무슨 선거 개표 방송이나 여론조사 이렇게 뭐 발표하실 때 보면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신뢰도 값에다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용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것과 비슷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개념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게 표준 오차하고 비슷하다. 물론 상반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개념은 같이 돌아봅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표본 편차, 표본 오차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중간부에 달려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진행합시다.